맑은 목탁 소리가 화엄사의 어둠을 깨웁니다. 사찰마당을 돌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도량석. 만물을 깨우는 벚꽃 소리가 산사를 채우고 예보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고향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아침 고향 시간인 6시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려면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3시 일어나서 정진한 다음에 이제 4시 20분까지는 공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침 공양을 준비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또 4시 점심 준비를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오고 가는 신도들까지 매 끼니 100명이 넘는 양을 챙겨야 하는 터라 고향간 살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석의 삶은 약간 내가 좀 힘들면 우리 식구들 밥 좀 늦게 먹어도 돼. 그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청규가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걸 정확하니 한치도 어김없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공양주의 소임이고 사찰 내에 이게 청규예요. 마하연 보살이 고향간 생활을 시작한 지 28년. 화엄사에서만 16년째 공양주로 살고 있습니다. 재료 선택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죠. 제가 채소물이에요, 이게. 채소. 네. 그런데 모든 요리를 채소물로 하는데요. 다시마하고 그다음에 퍼거버섯, 양배추, 무. 온갖 버섯을 썰어 들기름에 볶은 다음 채소를 부어 끓입니다. 이건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인데요. 양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종의 천연 웅고제랍니다. 이 한천을 느이버섯 삶은 물에 끓여 녹인 다음 채소에 졸인 버섯을 섞고 한 번 더 끓입니다. 과정 하나하나 여간 수고스러운 게 아니죠. 차갑게 식혀 묵처럼 단단해지면 맛과 모양, 색이 어우러지게 고명을 얹습니다. 깨가 노란깨로 보이죠? 이것은 치자물을 들여놓고 하얀 깨에다 이것은 비트물을 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추, 송송, 더덕, 그 다음에 이게 청고추, 여기는 수행식 자체가 강함이 없는, 매움이 없는 그냥 어nu하게 조화롭게 잘 만나 있는 그런 음식을 스님이 드셨을 때 이 몸에서 그게 들뜸이 없이 차분한 그 마음으로 건강을 이어가실 수가 있대요. 더함도 덜함도 없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버섯편처럼 공양은 스님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채우는 수행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근원이며 나를 만드는 시작.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오롯이 마음에 집중할 수 있으니 스님들에겐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공양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셈이죠. 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사는데 밥 먹는 동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스님들이 이 공양을 드시고 막 행복해 하시면 그런 기운들이 저희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진 것 같아요. 새벽 공양을 마치고 나면 어둠 속에 숨어 있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화엄산은 지리산에 자리 잡은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고향간 살림도 만만치가 않죠. 봄이면 나무를 삶아 말리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주변이 다 지금 제철 나물이 지금 한참이에요. 지금 한참 나는 치나무라고요. 이 구례 일대에 참 많이 나는 쑥부쟁이 나물이 있어요. 이게 그거하고 숯불쟁인가요? 예예 그리고 신선초하고 이게 이제 치나물 밥도 해드리고요 스님들 쑥부쟁이 밥도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지금 한인하고 좀 공양까지 좀 바쁩니다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제철 맞은 식재료를 거두어 1년 먹을 음식을 저장합니다. 오가피는 어린 순을 생으로 먹습니다. 어제 집에를 갔는데 터굴에를 산속에 제 터굴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얘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들 나하고 함께 가서 스님들한테 우리 인연을 맺어보자 그러고 어제 뜯어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제철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챙깁니다.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공양주의 최고 덕목. 산나물을 쌀가루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화엄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봄날의 별미입니다. 뭐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잘 안 하세요. 계획 맞아. 딱 오는 인연대로 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하면 원로 집착이니까 그것 또한 다시 흘러가 버려요.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자연스럽지가 못해. 계획 없이 그냥 그때 인연 된 대로 찰나찰나 전하시오. 물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죠. 지난 가을 발효시켜둔 오미자 효소가 그렇습니다. 오미자 효소에 전분과 소금을 넣고 끓여 새콤달콤하게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정성이죠. 찰나를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과 기다림의 정성이 더해져 향긋하고 상큼한 봄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출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비구니 스님들 세계 가서 제 꼬라지가 견뎌내들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승 한 스님들이 가장 성불하면 공양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담아 듣고 아 그럼 나도 공양간을 한번 택해야 되겠다. 수행자로 살고 싶었던 젊은 보살은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매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며 나이가 들었습니다. 화엄사 뒷산에서 여러 가지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능이 같은 것도 가을에 1년 먹을치를 저희는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할 때 같이 능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을과 봄이면 봄나물을 넣어가지고 가을과 봄이 함께 만나는 거. 스님을 웃게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승소라고 부르는 국수는 공양주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법 하나쯤은 갖고 있다죠. 마하연 보살에겐 능이와 봄나물이 비장의 무기입니다. 서로 다른 계절이 만나 더 깊고 향긋해진 능이 국수에는 그렇게 한 공양주의 세월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요 공양주라는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부딪히지만 어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온유해졌다 할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내 젊음이 조금만 더 남아있다면 정말 여기 공양주로서 내 삶을 다 해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네, 밥으로 공덕을 쌓으며 살아온 수행자에게 공양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삼남한상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진관사. 아침 고향을 마친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채마밭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풀 좀 뽑아주세요. 네, 알았어요. 상혜 스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올 만큼 함께 일하는 울력은 중요한 소임입니다. 울력이라는 게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하는 걸 울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밭일은 대부분 다 울력으로 스님들이 다 함께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행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즐겁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쉬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제일 처음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울력이라 나가자 이러면 뭐 밭일, 풀 메고 이런 건데 나중에 그것도 수행이라고 주시면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비워야 되는구나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때로 막 풀을 메면서 내 번뇌도 버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게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 씨앗을 심어 가꾸는 울력은 공양의 시작이기도 하죠. 아이 반갑습니다. 옛날에 밴드 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데.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네. 네. 사찰 음식의 명가죠 여기가. 네네 네. 맞습니다. 조선 시대 때 나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꼭 두부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저희들도 이 족포사를 이제 만든 이유가 그 창릉에 그 소능이라고 아시죠? 네. 조포사라는 건 두부 만드는 곳 사찰. 조포사가 네, 진관사는 조선시대 왕실 제사를 모시던 사찰로 제사에 빠지지 않고 오르던 두부를 만드는 조포사 전통이 전해옵니다. 여기가 고향관. 네, 고향관인데 이 공양가는요. 네. 수행자가 절집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네. 마음을 이제 닦으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공양간에서 최고 공양도 사는 일입니다. 진관사 스님들의 고향간 수행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두부를 만드는 거랍니다. 콩물이 끓을 때 생기는 거품 때문에 두부를 포라고도 불렀다는데요. 거품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간수를 부어가며 천천히 저어줍니다. 조금씩 콩물이 서로 엉기면서 뭉글뭉글해지면은 이 상태가 순두부인데요. 틀 안에 배보자기를 깔고 순두부를 담은 다음 눌러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 떼는 것도 이것도 다 수행입니다. 수행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럼요. 세상에 우리는 삶 자체가 수행이고 수행 자체가 삶이에요. 콩을 심어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 두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담겨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고향가는 그 모든 감사함에 고개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배우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사찰에 네. 새 식구가 들어오면은 네. 무조건 이 공양간에 고향간을 보낸다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조왕신께서도 다 그 의미를 아이고, 알죠. 깨닫고 저 계시고 사람이 아시고 계시고 가슴을 하는가 정성을 들이는가 안 기호를 하는가. 제 정성을 못 들이는가 하면은 장애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이 정성을 안 들인다는 네. 이 의미입니다. 조왕신 앞에서 거짓했단 큰일 나겠네요. 그럼 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두부 하나.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이 또 수행이죠. 두부 장아찌를 만듭니다. 두부 장아찌를 하는데요. 저희들 오전에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두부는 단백질을 대신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두부로 장아찌를 만드신다는데요. 저는 행사생활을 오래 해서 1년 넘게 했어요. 예. 기초를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하는 생활.
그게 이제 버팀목이 돼가지고 수행하는데 잘할 수 있게 장애가 없이 잘할 수 있는 요인이었었죠. 19에 출가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호 스님은 한 번도 고향간을 떠난 적이 없답니다. 어린 제자 스님들을 위해 기꺼이 한 끼 공양에 나서곤 하신다는 노 스님의 맛을 내는 비결은 자루를 흘러야 되는데 추우니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저희들은 최고의 양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해야지 좋은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음식도 맛있다는 거. 이제 7년 차. 올해 주지생 앞에서 오래된다 그러시면 오래됐지. 1년보다 많잖아. 7년이나 시간 이게 좀 뒤돌아보시면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했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응? 정말 복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그때는 잘 모르고 약간 사고뭉치였던 것 같아요. 네요. 말 안 듣고 절집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아직 설다 얘기지 설다. 버리지 못한 것들로 들끓던 설익은 마음도 정갈한 절인 물에 두부장아찌가 익어가듯 그렇게 조금씩 깊어갑니다. 진관사에는 조금 특별한 두부 음식이 전해옵니다. 아니야, 가면서 잠깐만. 그 신숙주가 지은 보안제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진관사 스님이 주지스님께서 학자들하고 스님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포중을 두부찜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그 홍일표란 스님이 두부찜을 7그릇 잡숫다는 내용이 나와요. 7그릇을 단숨에 비웠을 정도로 맛있다는 포증은 두부를 으깨어 만드는 일종의 두부찜입니다. 고명으로 얹을 서기버섯은 가늘고 곱게 채를 썰고요. 미나리는 살짝 데쳐 사용을 합니다. 원래 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신채를 안 먹잖아요. 파, 마늘, 부추, 양파, 달래. 그래서 이게 미나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식구청 같은 데서도 이게 미나리를 심으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음지에서 자라서 항상 사시상철 뿌르고 강인함을 느끼고 음지에서도 강인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시상철 파랗다. 그래서 이게 삼덕이에요. 미나리. 3가지 덕을 갖춘 미나리로 색과 향을 더하고 쫄깃한 식감의 서기버섯 채와 고소한 잣으로 모양과 맛을 익힙니다. 감사합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관사 전통 포중.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게 규율인 스님들의 마음이 흔들릴 만큼 담백한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늘 감사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 이렇게 귀한 음식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맛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 음식도 100년이 다 된 옛 두부 음식이라는데요. 진관사에서 매년 보내주던 음식을 기억하고 있던 이벽동 댁. 며느리 덕분에 조리법이 알려진 특별한 두부 전골입니다. 절집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못 섭취하니까 여기 이제 이런 잣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호두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신설로도 아니고 이제 전골 비슷한 거지만은 특유한 이제 절집 특유의 이제 이게 특식이라고 봐야죠. 별식입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을 오색 빛깔로 담아낸 이 두부 전골은 수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위로였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계절에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하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 꼭 주지스님께서 저희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하고 맛이 좀 틀려요, 뭔가. 어느 한날 불단에 가래떡이 올라왔는데 주지스님 그냥 간장하고 참기름, 조청 이렇게만 드시고 막 뭘 하셨는데 간장 떡볶이가 뚝딱 나왔는데 항설탕 조금 너무 가져오세요. 맛있었어요. 항설탕. 어? 그게 제일 기억. 항설탕. 고향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장아찌와 김치 같은 저장 음식들입니다. 이게 아유 저 어딘데? 아유 여기 누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몇천 폭이 있습니다. 여기. 네, 수고하십니다. 김치 항아리를 묻어둔 이곳은 진관사의 보물 창고라는데요. 2, 3년 땅속에서 잘 익은 묵은 김치는 햇김치와는 다른 깊은 맛의 별미랍니다. 이게 저작년에 담근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새콤한 맛이 나는. 묵은 김치네요. 네, 묵은 김치인데요. 네, 네. 너무 시죠. 아니요, 저는 원래 신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건강하신가 봐요. 그런데 공양을 할 때면 스님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김치 쓰는 법이랍니다. 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절에서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반을 어떤 잘라서요. 사람은 줄기만 먹고 어떤 사람은 이파리만 먹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공양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똑같이 저 밑에 부분을 고다 놓고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엇갈려 놓고 칼을 눕혀 길이를 맞춘 다음 가지런히 씁니다. 김치 하나를 쓸 때도 배려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공양이고 수행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욕심내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새삼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음식을 먹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생각, 성내는 생각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음식을 드심으로 해서 마음을 비워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양하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거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해인 정사가 있습니다. 백팔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노보살님은 이 작은 남자의 공양간을 지키는 공양주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걷기도 불편한 몸이지만 108배 수행은 하루도 걸은 법이 없답니다. 기도할 때는 저라 해도 안 아파. 가만히 있으면 아파도. 그러니까는 하는 게 더 편치. 하지만 주지 스님에겐 비밀입니다. 또 108배 하셨어요? 응? 다리 관절염 재발되면 안 돼. 그래도 어딨어. 두 분의 실갱이가 108배만이 아니랍니다. 웬만한 굳은 일도 제 손으로 해야 직정이 풀리는 노보살님 때문에 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설고 말소리도 설고 어렵더니 한 7년 넘어가니까 좀 괜찮더니 시방은 뭐 20년이 넘어가니까 좋아. 이 칼만 있으면 되나? 장갑 없어도 돼요? 네, 많이 톱나물 뜯어오셔. 그래도 이젠 먼 길을 나서기엔 엄두가 안 나시나 보네요.
물때를 맞추어 바다로 나오면 갯가에는 해초들이 지천입니다. 여기도요. 돌며 천지다. 여기도. 봄바다엔 바닷나물들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이건 파래. 요즘은 톳이 제일 맛있을 때랍니다. 산에서 있을 땐 또 산나물 뜯는 것도 재밌었지만 거제도 와서 사니까 또 해초 뜯는 것도 재밌어요. 바닷가 절집에선 바다가 곳간입니다. 요즘이 해초의 종류도 양도 많을 때라 바다에만 오면 신명이 절로 납니다. 요 탱글탱글하니 요렇게 돼야 짤막하네. 맛있어. 짤막하고. 예.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귀한 해초도 있는데요. 긴 머리카락처럼 생긴 이게 바로 고리매랍니다. 아까 그 된장에 이를 따뜻하게 해서 섞어서 이를 먹는 거예요. 거제분들이 많이 드시는 예, 많이 먹어요. 뜯어서 같이 먹어. 됐죠? 톳 캐러 왔다. 미역에 고리매까지 바구니 가득 바닷나물을 챙겨 돌아오면 작은 암자 고향간이 든든해집니다. 신났다. 보들보들한 게 아이고. 이거는 청각. 들어와서 만져보세요. 보물 만지는 것 같다. 바다가 내어준 고마운 봄 선물입니다. 부자지요. 좋은 인연 다 만났죠. 제가 40대에 와서 스님을 뵀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근데 비구니 스님이시고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자원 스님은 아무 연고도 없던 이곳에 우연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톳을 끓는 물에 데쳐 장아찌를 담그는 것도 이곳에 와서 처음 보셨다는데요. 그렇지. 절인 물에 배를 달여 넣는 건 노보살님에게서 배운 비법이랍니다. 절에서는 설탕을 잘 안 쓰고 자연 조미료를 쓰니까 이거는 배를 갈아서 짜서 배물을 달인 거예요. 손끝 야무진 노보살님이 있어 공양덕을 누리고 산다는 자원스님. 그런데 두 분의 인연이 좀 남다르다죠? 태어나서 잘한 일이 이거 있죠. 출가한 일이죠. 몰래 와서 몰랐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또 왜 울어? 울리네. 나는 기쁜데 왜 울어? 내가 얘기하는 동안. 노보살님에게 스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려오는 딸입니다. 19의 부모 곁을 떠나 출가한 딸이 10년 만에야 처음 집으로 찾아왔다니 애타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남처럼 자손이 많지도 않거든 나는. 그러니까 맨날 곧또래만 보면 다 내 자손 같아서 뛰어가 보면 아니고 돌떠 보면 아니고 그리고 세월을 10년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 10년을 사니까 세월이 갔잖아. 어디 가서 참 세상을 없는지 세상에 있는지 그런 마음은. 행여 흔들릴까 모질게 돌아섰지만 차마 인연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톳장아찌가 고향에 오르기 시작한 게 2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왔답니다. 순두부 이거 두부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하네 여기 와서도. 아버지가 또 좋아했지 뭐. 우리는 뭐 순두부 별로였는데 아버지는 순두부를 좋아하셔갖고 그 순두부를 두부로 와서 처음 끓여서 순두부 맛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흉내 나지?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자주 순두부를 만들곤 했답니다. 바닷물입니다. 그땐
고향 여주에서 살던 때라 지금처럼 바닷물이 아닌 소금 간수로 만들어 맛은 좀 달랐답니다. 이 두부 뭉치는 게 소금물 넣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싸도록 매고 이건 들치고 내고 집중해서. 아버지는 결국 한 번도 이 바닷물로 만든 순두부 맛을 보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랬는데 아버지는 못 알아들은 거야. 밀짚 모자 쓰고 여름방학 때 갔으니까 이래고 눈 가리고 눈물이 났어. 아버지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라보지 밀짚 모자 이만큼 내려오고 얼굴 반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얼굴 이렇게 가리니까 이쪽에 보니까 여기 턱이 보니까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탁 마당에 주저물러 앉으셔갖고 난리 났죠. 그랬었어요. 아픈 기억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는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거는 살아 계시든 뭐 곁에 있든 없든 어느 날 뭐 계획된 생활하에서 그리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그냥 불현듯이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그리움이라는 게 딱 오니까 오면은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뭐 조금 콧날이 시끈하고 그런 게 이제 표시로 그리움이 표시가 그거더라고. 차마 전하지 못한 그리움이 순두부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모녀로 만난 속세의 인연이 주지 스님과 공양주의 새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곁에는 더 많은 딸들이 생겼습니다. 보름에 저는 10년 됐습니다. 15년요. 저는 20년이에요. 23년. 처음부터 오래됐어요. 저희 다 뭐 할머니 때부터 시어머니 저까지 저희는 3대. 노부살님 항상 고생하시지. 마음이 짠했어요 부모님 같아서. 자기네가 다 좋아 그러니까. 또 많은 중에 더 이쁜 사람이 있잖아 또. 누가 제일 이쁘세요? 다 이뻐.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이뻐. 식구 같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자박자박 잘 익은 고름의 가락처럼 인연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기름 튀면 옷 버려요. 맛있는 냄새. 미역기 튀기는 냄새는 미역국보다 더 맛있어. 나는 실은 비빔밥 할 때 위에다가 고명을 올리면 비빔밥이 이 기름이 들어가서 할 때 좀 부드러워요. 바닷가 절집에선 봄이면 톳밥이 최고의 별식입니다. 이대로 양념장에 비벼 먹어도 좋지만 온갖 해초들을 함께 넣어 비빔밥을 만들면 입안 가득 바다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관계가 절집에 와서도 딸과 엄마 사이는 불변의 법칙이죠. 예, 그렇지만 당신 생활하고 나하고는 일생으로 볼 때 틀리잖아요. 당신은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놓고 살았고 나는 독신으로 수행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노보살님이 제 생활을 굉장히 기쁘고 흐뭇해 하셔요. 대견해. 나보고 아무도 없으면 나보고 스님이 대장이야. 스님이 최고야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저는 좀 위로를 받죠. 매일 한솥밥 먹으며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평행선처럼 끝내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 길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